실력 있는 직원 줄 알고 뽑았는데 일머리가 영 없어요. 그런데 수습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일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충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거는요 참 언더백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꼭 좀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보다 보다 더 나은 사람이 채용될 거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참 마음을 바꿔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5대5예요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참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퇴사해도 어쩔 수 없지만 자력갱생 와신 상담 해서 열심히 일해주면 고맙겠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퇴사한다 그래도 나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말. 나 지금 진지하다. 가까이에 두고 해야 할 이야기 조금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저는 지금 충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마인드가 첫 번째 필요한 겁니다. 진지해요 지금. 진지합니다. 자, 첫 번째. 실력 있는 직원 줄 알고 뽑았는데 일머리가 영 없어요. 그런데 수습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일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충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언어였습니다. 이거 제 언어고 이게 누군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바꾼 거예요. 자, 다 홍대리로 했습니다. 홍대리, 홍주임, 홍사원이에요. 홍길동이죠. 회사에 합류해서 그동안 애써 주어서 고마워요. 서로 일이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수습기간이었죠.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더 좋은 여건으로 길동님이 이 안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너무 아쉽지만 저희 회사가 길동님을 즐겁게 일하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제공하기에는 저희 회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길동님이 일하기 더 나은 여건의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잘못해서 지금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회사가 당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인프라나 서포트를 해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회사다. 그래서 당신을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다른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수습기간이니까 이게 뭐예요? 해고 통지입니다. 해고 통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서면 통지가 기본입니다. 이메일이나 종이, 하드카피 본이나 혹은 카톡 괜찮습니다. 다 서면 통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화했는데 이 수습기간 직원이 어떤 게 조금 제가 좀 그랬습니까? 제가 고칠 건 더 고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렇다. 여기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대부분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력 있는 직원인 줄 뽑았는데 영 일머리가 없는 신입기간 중인 근데 수습기간은 끝났어요. 수습은 끝났는데 아직 1년 차예요. 근데 일 잘할 줄 알았는데 수습기간에 제대로 못 봤어. 그래서 6개월, 7개월 됐는데 이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막 열만 받아. 사고만 쳐요. 홍길동님, 이 일이 지금 정도면 익숙해질 텐데 여전히 고생하고 계셔서 내가 걱정됩니다. 여전히 너 일 못해서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전히 당신이 고생하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저는 홍길동님이 더 시간이 지나서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좋은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의 문이 뭐예요? 다른 데 신입사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죠. 여기서 제대로 능숙함을 배우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든지 해야겠어요.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회사가 당신을 지금 수습기간은 통과를 했고 1년차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신이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나 도와주고 싶다. 아니면 여기서 정말 능숙함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무겁게 생각하고 성장의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3일 후에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요, 이 3일 후에 한 번 더 봅시다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당신 현재 이대로 일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나 별로 뭐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좀 잡아서 3일 후에 봅시다.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3일 동안에 그 준비해야만 하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그 고통이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힘들어서 퇴사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지만 정말 여기에서 진짜 와신 상담해야 된다, 자력갱생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줌으로써 3일 후에 한 번 더 봅시다 라는 이야기,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직원들 빨리 해고해, 이렇게 은근히 압박 줘가지고 퇴사시켜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열만 받고 성질나서 나중에 싸우고 퇴사하고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말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최수정 대표님, 퐁퐁 대표님 하신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 갖다 놨습니다. 여기다가 나 지금 진지하답니다. 저는 지금 충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직원이 있어요. 정말 손 대는 일마다 꼬이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한테 일 안 주고 싶어. 차라리 일 안 주고 싶고 정말 하는 일마다 꼬여가지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이 대부분 이제 대리 정도까지 됐죠. 김 대리에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겠어요. 이건 뭐 청청병력, 벼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 대리를 불러서, 김 대리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는데 나는 김 대리한테 더 이상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실 다른 사람이 맡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일주일에 만납시다 하고 일주일 후에 미팅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직원 입장에서는요 막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런 예고가 없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안 되고 그 전에 여러 번의 가랑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손대는 일마다 꼬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이 대화를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겠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회사의 상황에서 정말 힘들어서 이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모두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경영자가 이런 대화를 해서 정말 갱신되지 않으면 이 친구가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들고 온다 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결심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일을 줘야 될지 나 잘 모르겠다. 이 일을 해줘도 안 되고 이 일을 줘봐도 안 되고 저 일을 줘봐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기엔 좋을지 나도 고민할 테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동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업 업무 부여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서로 대화 나누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리까지 됐다. 그러면 만약 사직서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오 수고했습니다. 어이구 마음속으로 막 쾌재를 불러가지고 얼른 해고시켜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존중해줘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위로금도 잘 마련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수정 대표님 거 읽어드리고 계속 가겠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수습기간 내에 해고 통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솔직하게 오프터 레코드를 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 물어보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끝까지 말해주지 않아서 직원을 매우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인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게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을까 하셨는데 피드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술하게 하셔야 돼요. 두리뭉술하게 하시는데 두리뭉술하게 하는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업무 능력, 업무 적응 어려움 이런 정도로 하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디자인 능력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나오지 않았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지각을 했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구체적인 업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성실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해요. 그거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들아 너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맞습니다. 제가 그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지적하면 그 약점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지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너무너무나 많지가 않고요. 그거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수습 직원이 다 그 고용의 책임과 의무 관계가 다 끝났어요. 다 받아들였고 사직서도 썼고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도 다 지났어요. 4개월 됐을 때 와서 물어봐요. 그거는 정말 그 자연인으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진심으로 얘기해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짜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얘기해줄게 하고 하는 말이 전부 다 반론거리로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거 나중에 증명해야 되는 상황 될 수 있으니까. 수습기간 중에 해고는요, 일반적으로 업무 능력 부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업무 적응 부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요, 구체로 적지 마시고 두리뭉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노력하지만 발전이 없는 안타까운 직원. 열심히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발전이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회사 내에서는 연차가 찼어요. 과장, 차장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부장은 못 달았어요. 근데 맨날 안 돼. 정체가 돼 있어. 이 사람 때문에 그 밑으로 직원들이 성장을 못 해. 힘들어해. 자, 홍대리. 최선을 다해주는 거에 감사해요.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동일한 문제, 고객 컴플레인, 품질 문제, 속도 지연의 문제, 미스매치 되는 문제, 이런 게 생기는 건 정말 이 일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업무를 맡는다면 어떤 일이 가능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내주는 업무 지식을 특별히 좀 학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대기업은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대부분 판례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C급 받은 사람, C평가 받은 사람을 별도로 모아서 업무 부적응 훈련, 갱신 훈련 시킵니다. 거기에 3번이나 반복해서 참석한 사람, 수업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해고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그거 진정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갔거든요. 그거 대법원에서 그 회사가 정당하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서 실적이 낮은 사람을 교육에 입소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거는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소기업은 이렇게 갱신 훈련 입소 못 시키잖아요. 교육팀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해요? 경영자가 업무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업무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뭐 이를 깜지 100장 써와라, 책 달달달 외워라,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돼요. 이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업무 지식,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지식이냐, 합리적인 교육이냐, 그거는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런데 그 요건을 몇 가지를 지키시고 내가 내주는 업무 지식을 특별히 좀 학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청한 다음에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외부 교육도 보내주고 그 합리성을 지킨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많은 경우 이거 성실하게 합니까? 성실하게 안 합니까? 성실하게 잘 안 하죠. 성실하게 잘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든지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해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셔서 업무 지식 과외제를 부여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든지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입사한 지 한 5년, 7년 이렇게 돼버리면요, 현실적으로 그가 그냥 꽉 눌러 앉아버리면 어떤 그 사람만 그 연봉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부서 자체가 그냥 성과가 안 나버리니까 힘들거든요.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이거는 정말 이제 직급이 제일 높은 경우, 제일 어려운 경우죠. 정말 이 한 사람 때문에 회사 자체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저항하고 다른 세력 만들려고 하는 김 부장님, 김 공장장님, 김 소장님, 김 개발부장님, 이분 만나서 진지합니다. 진지해요. 이 얼굴 표정 하세요. 이 얼굴 표정 진지합니다. 김 부장님, 저랑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잖아요. 저는 김 부장님이랑 적절하게 명예롭게 일하고 또 적절한 때가 되면 명예롭게 헤어질 때도 오겠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어차피 변화의 파도는 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질문 던지셔야 돼요. 요 정도 저항 세력 만들 정도 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죠. 정년 퇴직까지 이제 바라보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분 만나서 김 부장님 만나고 김 상무님 만나고 김 전무님 만나서 김 전무님 우리 같이 즐겁게 일했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일할 건 아니고 같이 일하는 동안에 서로 명예롭게 일하고, 또 김 부장님이 경영자는 오나니까 정년퇴직 없습니다. 김 부장님이 정년퇴직할 때 명예롭게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정말 즐겁게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변화의 파도를 타야 되고 회사가 변화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합을 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셔서 그래도 상무님 정도 되셨으면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2주일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2주일 후에 어떤 역할로 하셔야 될지 또는 어떤 형태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을지 조금 자료라도 만들어서요. 한 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저한테 좀 갖고 오시면 그거 가지고 서로 역할 좀 나누고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던지셔야 됩니다. 이거 직면하셔야 됩니다. 직면하지 않고 안 만나고 경영자도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그 사람 뭐 어떻게 직무 이동시킬 수도 없고 그 일이 안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필요 있습니다. 명예롭게 같이 일하고 헤어지더라도 명예롭게 같이 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법을 좀 찾읍시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퇴사했으면 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대화를 좀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상황도 있죠. 오늘은 가볍게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그 붙잡고 싶은 직원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들 다음번에 한번 주제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대표적인 퇴사 명분들이 있죠. 그런데 붙잡고 싶은 직원들에게 해야 될 일이죠. 아까 좀 헤어져도 별로 크게 아쉽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뭐 해야 할 말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른 데를 좀 알아보셨습니까? 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아쉽네요. 회사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붙잡고 싶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제 몸이 아파서 좀 쉬려고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합니다. 몸은 언제나 아프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병원 가보세요. 아픈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이게 직접적인 이익적이 아니고 적성이 안 맞거나 주도성이 떨어지거나 매우 복합적인 사유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학원 가겠다, 유학 가겠다. 이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이거 창업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사 가거나 가족 돕기 위해서 가거나 이런 경우 핑계거리입니다. 나중에 보면 유학 안 갔죠. 나중에 보면 대학원 안 갔습니다. 봤더니 경쟁사 갔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라. 뭐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퇴사 명분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 좀 다니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이런 경우는요. 많은 경우 상사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예요. 조직 내 왕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업무 효율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 약 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굉장히 힘든 거 번아웃 같은 거 온 경우 번아웃의 1번은 관계입니다. 관계. 일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다른 회사 가려고 입사했어요. 이거 있죠. 이미 다른 회사 면접 봤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입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보상, 복지, 근로요건, 재택근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 퇴사 결심을 번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번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1위가 퇴사 후가 막막해서 경력 더 쌓기 위해서 이직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요거는 개인 사유예요. 그런데 이 4번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의지했던 상사 동료의 만류예요. 의지했던 상사나 동료의 만류로 32%가 결심을 번복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이후에 4등 32%가 상사나 동료의 만류가 있습니다. 만류가 있어요. 너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만두겠다는 직원에게 경영자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는 가능해요. 경영자가 이 카드는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재무인사부서에 인사보안서약서 특수직무의 인사보안서약서 쓰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써야 2번, 3번, 4번이 가능해요. 그거 안 쓰고 2, 3, 4번 하면 보안세 가지고 막 회사가 그냥 아사리판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급여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직원들을 개별적 상황에 급여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개별 성과급 지정할 수 있어요. 아이고 김대리 어떡합니까? 퇴사하지 말고요. 연봉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개별 성과급 지급합시다. 지금 8월달 9월달 지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지금 그 매출이 지금 한 10억 정도 나오잖아요. 연말까지 한 15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연말까지 15억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15억 매출이 나오면 추가 성과급으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6천만 원 올려주기에는 회사가 지금 규정도 있고 너무 어려우니까 연말에 1,000만 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요게 개별 성과급 방식입니다. 개별 성과급 방식. 이래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겁니다.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해당 안 돼요. 그러면 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책정할 수 있어요. 김대리, 생각해보니까 연초에 일을 할 때 요 일이 하나 추가됐는데 그 수당도 지급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꼭 퇴사한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일 진행할 때 수당을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해주고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소급까지 해서 줄 테니까 이건 뭐 이것 때문에 남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책정해 줄 테니까 그래도 한번 좀 갑시다. 나 김대리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연봉 이상 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죠. 지금 간다고 하는 데가 6천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6천만 원 맞춰줄 테니까 기왕이면 같이 갑시다. 나 이거 정말 언발이 오줌 누기라도 김대리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로 하고 갑시다. 내가 인사팀에 말해 넣었으니까 갑시다. 내가 그동안 김대리 실력 인정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사이닝 보너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돼. 연봉 5천만 원이었죠? 이거 연봉 재계약하고 6천만 원 올려주고 이번에 1년 동안 연봉 재계약하고 1년 단위로 약속하면 사이닝 보너스 1,000만 원 추가로 주겠습니다. 1,000만 원 추가 지급하고 6천만 원까지 해주겠습니다. 다만 이 사이닝 보너스는 1년 근무해야 사이닝 보너스인 건 알죠. 중간에 퇴사하면 이거 뱉어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근무해달라는 차원에서 1,0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사이닝 보너스까지 얹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주던 사람 5천만 원 주던 사람 사이닝 보너스까지 가면 7천만 원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럴 사람인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 가능한 안 쓰실 것을 권해드리지만 이런 것도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무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역할을 좀 나눠줘야죠.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좀 두세 사람이 좀 나눠서 맡게 해주든지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한 사람이 몰아가지고 하는 경우 있단 말이죠. 그거 조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 채용해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일을 너무 힘들어하면 다른 일로 좀 이동시켜서 좀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그렇게 해줘서 퇴사 안 하고 있었어요. 퇴사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 계속 시켰으면 저도 퇴사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런 일 안 시켜주고 다른 일만 계속 시키니까 저도 사익서 몇 번 냈단 말이죠. 회사한테. 그런데 이거 좀 기다려봐 하더니 제가 믿었죠. 그리고 한 3, 4개월 있으니까 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여건 조정도 있습니다. 근무 여건 조정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만 봤더니 아침에 저혈압이어가지고 아침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해. 마음의 문제와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아침 9시다 그러지 말고 10시로 좀 밀어준다든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수 있도록 조정해준다든지 시차 출퇴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가 지금 아파. 병원에 막 일주일에 한두 번 가야 돼. 그러면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일 근무하고 급여를 6분의 1 좀 줄이고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결혼해가지고 신혼초인데 아내가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막 용인이고 막 멀어. 용인, 죽전, 수지 막 이래. 강남인 분은 좀 가깝겠네요. 강북이면. 그래. 그러면 이 사람 한 6개월 동안 경우에 따라서 한 최대 1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좀 아내도 좀 돌보고 그렇게 좀 하게 해줄 수 있겠죠. 대전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서 같이 좀 가야 된다. 지금 이 시기는 이 사람 꼭 필요하다. 팀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료들도 이 사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예요. 급여 조정, 직무 조정, 근무 여건 조정. 이 세 가지를 경영자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요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단 특별히 급여 조정이 직접적일 텐데 인사부서에 인사보완서약서 쓰고 당사자에게도 급여 조정할 때 인사보완서약서 쓰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전후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1번 리더와의 소통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홍대리를 데리고 있는 박 과장이 연봉이 박 과장 연봉이 6천이고 홍대리 연봉이 5천이에요. 근데 홍대리 잡으려고 홍대리 연봉 7천 줬어요. 박 과장 삐지죠. 그러니까 박 과장도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박 과장이랑 이 작업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인식시켜 주든지 이거 리더와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집중해 줘야 돼요. 특별히 직무 조정과 근무 여건 조정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성과가 안 나. 이전만 못해요. 성과가 안 나. 그러면 그거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회사가 힘들어져요. 그게. 그래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 소통의 명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직무 조정이나 근무 여건 조정해 줬을 경우에는 그만둔다 그러니까 뭐 좀 조정해 주네. 나도 그만둔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궁여지책이고 개인의 그 컴패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현 대표님, 직무 조정을 역할 분담이 직원이 말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거는요, 많은 경우에, 뭐 이렇게 TO 분석이라든가, 뭐 R&R 분석이라든가, 뭐 직무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소한 100인 이하 기업에서는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리더와 경영자 간의 원온원 미팅이 살아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경영자가 팀장들한테 마지막에 이 질문 하셔야 돼요. 혹시 뭐 힘들어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그 직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적절하게 업무가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 대화가 살아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팀장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이 일은 하루에 몇 개 하면 되는 일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장이라면 다르겠죠. 저는 지식노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조정의 역할 분담의 TO라든가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객관적으로 분석할 그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NCS 나오니까 들어가서 다 받아보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고요. 대화가 살아있는 것, 그거 중요하다 강조해 드립니다. 챗GPT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잡고 싶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하세요. 회사에서 만족스러운 점과 개선할 부분이 뭡니까? 당신의 커리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과제에 관심 있습니까? 당신의 기여가 회사에 큰 도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큰 역할을 맡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당신이 더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게 뭡니까? 회사가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면 장기적으로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이렇게 챗GPT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느낌 다르죠? 아까 좀 저성과자, 고성과자, 좀 다릅니다. 개별성 살아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대화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이 대화 하셔야 돼요. 회사를 좋아하게 되는 10가지 질문 알려드릴게요. 가치 관련된 질문,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달성해보고 싶은 목표는 뭡니까? 이런 질문들 퇴사하고 싶다는 직원에게나 일 잘하는 직원에게나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재 경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요? 배우고 싶은 전문성은 뭡니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런 질문 밥 먹으러 가서도 가볍게 좀 하시고 커피 마시면서도 좀 하시고 1대1 미팅하다가 업무 보고하러 왔어요. 그러면 보고하고 뭐 사인하고 결제 받으러 왔고 그랬을 때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김 과장님 뭐 하나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즘은 좀 어떤 영역에 좀 전문성을 좀 키우고 싶습니까? 그때 물어보시라고요. 평상시에 이 질문 제발 좀 외우셔가지고 질문을 적절하게 하십시오. 지식경영 질문 뭡니까? 지금까지 동료의 성장이나 회사에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과 내는데 필요한 건 뭡니까?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조언은 뭡니까? 이 질문 좀 하세요. 평상시에 좀 살아있는 질문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보다 나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회사는 어떤 점을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좀 분위기 좋을 때 괜히 간담회해가지고 분위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승질만 나니까 분위기 좋을 때 평상시에 질문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